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트럼프 2기. 그간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들을 통해서 미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다시 세계 최강대국 미국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네요. 공화당 후보 시절에 그 트럼프 당선자는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캠페인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트럼프 공약의 핵심과 전체를 관통하는 기치 무엇인가요?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뭐 전 국민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런 약속한 내용들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라고 표현되는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을 바로 타겟으로 합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를 모두가 부러워하던 중산층들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두 명씩 키우고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 내겠다는, 특히 소외된 백인 고졸 출신의 중서부 남부에 있는 백인 주류들을 전면적으로 생활의 질을 높여서 복권시키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마가를 다시 한번 추진 있게 가겠다. 트럼프 1기 때 추진했던 그런 것들을 2기 때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미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끌고 가겠다. 이런 약속들이 이제 트럼프 정신을 관통하는, 우리가 트럼피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2기 때 구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 아젠다 47에서 47이 47대 대통령이란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름을 참 잘 짓죠? 그런 47.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트럼프 공약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사람들이죠. 제2기 내각의 강요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매번 인사 발표될 때마다 굉장히 좀 흥미가 많았죠. 마치 오징어 게임 2의 캐릭터들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재미를 많이 가졌는데요. 맥 게이츠 법무장관 기억나시지만 여러 가지 막 스캔들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청문회까지는 못 갔죠. 그래서 지금 사실 91명 정도라고 저희가 보여지는데 그 인사들 중에 주목할 분들은 국방장관 후보자, 제가 놓칠 수 없죠.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주목을 청문회에서 받고 있고요.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했었던 하와이 기반을 둔 D&I 국장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러시아 쪽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꽤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서 사실 민주당이랑 공화당의 이제 올드 공화당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후보자고요. 나머지 한 분 이제 밥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로버트 케네디로 알려져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죠. 옛날에 유명했던 그분 아들이 코로나 때 마스크 쓰면 안 된다, 뭐 백신도 음모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분이고 대선 후보 때 결국 합쳤죠. 근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교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후보들의 인준 여부가 사실은 초기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 예상 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그 하원 의장 선거에서 존슨이 재선출되긴 했지만 존슨 의장이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이 존슨 의장이 사실은 트럼프 충성파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435석 중에 219석을 공화당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간당간당하네요. 216표를 얻으면 통과되는 하원 의장이었는데 사실 이런 표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경파라고 하는 이런 의원들, 지금 알려진 게 토머스 매시라든가 래프 노먼, 키스 셀프 같은 의원들이 존슨을 지지하지 않겠다. 다른 공화당 의원한테 표를 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왜 그랬냐? 마이크 존슨이 사실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둥글둥글해요. 그리고 기독교 기반의 어떤 그런 표를 갖고 있어서 당선이 됐고, 트럼프한테 충성은 하지만 민주당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젠틀맨입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흐리멍텅하다 이거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쪽에서는 왜 이 양반이 착해서 뽑힌 건 알겠다, 근데 앞으로 착한 사람 갖고 안 된다, 이러면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가 이런 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너 한 명한테는 니키 헬리 찍었지.
이번에 존슨 확실히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네네. 힘을 보여준 네. 그런 하원 의장 선거가 돼서 네. 어떻게 보면 간신히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 임기 연장에 성공을 했고요. 네네. 앞으로 지금 사실 상원에서 이런저런 인사청문회들이 많이 있는데 53석을 갖고 있는 공화당이 있지만 사실 4표가 이탈하면 또 탈락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맥 게이츠 같은 경우는 청문회도 못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화당 안에서 우리가 완전 트럼프한테 충성은 하고 있지만 다이나믹스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번 하원의장 선거라든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 트럼프 아니었으면 마이크 존슨이 의장 재선되기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케빈 맥캐시 기억나시죠? 네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양원제 아니겠습니까?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원과 하원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라고 하는 양원제를 채택했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주의자고 난리죠. 네네. 여기는 상원하고 하원이 있어요. 이 상원 하원이 왜 있느냐? 상원은 사실 각 주별로 2명씩 뽑혀가지고 100명으로 결성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 여태까지 존재하느냐는 인구가 적은 주가 있어요. 미국 여행 가보면 거의 안 가실 것 같은 몬타나라든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네. 뭐 이런 데는 사실 인구가 많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한테 완전히 밀려서 네네. 이 2석도 없으면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역이 되고 말아요. 네. 사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텍사스가 돈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하원 의석수도 많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상원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별로 2명씩 100석. 그리고 하원 의원은 인구별로 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435석이 고정돼서 바뀌지 않은 상태고요. 상원은 갖고 있는 권한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사청문회도 있고 대외 업무 관련한 것들의 중요 의결을 상원에서 하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국내 문제의 대부분 예산, 특히 예산 관련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탄핵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원은 6년 임기, 하원은 2년 임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네. 뭐 10선, 15선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하원 의원들이 그렇게 곱하기 2를 하니까 네네. 나올 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이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행정부,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스트롱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트럼프를 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견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상원 하원 중에 하나만 가져가고 네네. 우리 같으면 여소야대 국면 때문에 체크 앤 밸런스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대선 때 상원 하원까지 싹쓸이하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고 네네. 어떻게 보면 공화당한테는 골든 어퍼처너티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2년 후에 중간선거라든가 4년 후에 대선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처음 2년 혹은 4년 동안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인사들, 아까 말씀드린 91명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젊은 충성파들. 왜 젊냐? 나이 든 사람들 앉혀놨더니 자기가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거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들이 첫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를 가르치려는 사람은 내각에 들어올 생각 꿈도 하지 마. 이게 이제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따라갈 젊은 세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41살, 40살, 뭐 30몇 살, 20몇 살 대변인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충성파로서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 노력에 든 사람들이 추후에 4년 후에 대선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마각까지 구축한 네네. 트럼프의 제가 보기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좀 독특한 게 트럼프가 메가 마가 법안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하나로 묶겠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그러니까 원샷 하겠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나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통과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인데요. 사실 네네. 지금 상하원을 접수한 상태고 네.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이 확산됐다는 건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트럼프는 확실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메가 마가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의회 서포트와 국민적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국경안보, 이민자들 네네. 추방하겠다, 불법 이민자, 그리고 관세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의 늘공 엘리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네. 이런 엘리트의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시키겠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들, 저희 지금 머스크가 덧지라고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를 구성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다 밀어붙여서 초반에 1, 2년 차에
완전히 마가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정책들을 구현하겠다.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가라고 사람들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례가 없는 입법 방식인 만큼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제 트럼프의 공약 노트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경중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의 관계와 그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공약들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뽑아온 이민 정책입니다. 잠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plan to deport the millions of people? We have the worst bord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never been a border of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that's been like that. We get the bad ones out first. They're coming in from prisons, they're coming in from jails and mental institutions.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They poison promises in the first day.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re going to close up the border. We're going to do a lot in the first day. 역사상 최대 규모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로 실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잔인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처음에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멕시코 이민자 강간범 뭐 이런 발언들에서 충격에 휩싸였죠. 지금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은 내뱉지 못하는 말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트럼프를 통해서 얻는 부분도 있고 네네. 현재 1기 때는 150만 명 정도 추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트럼프가 자랑을 하고 지금은 1170만 명 정도 1170만 해당되는 불법 네네. 이민자 중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네요. 내보내겠다. 그중에 550만 명은 어린이들로 추산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추적, 검거, 구금, 추방 특히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부터 저희가 내보내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갖고 있고요. 잠재적으로 불법 이민자는 모두 범죄자로 지금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있고 네. 반발 여론도 대단하죠. 사실 어린이 특히 그렇고요. 네네. 사진 옛날 기억나시지만 네. 또 하나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진짜 1,100만 명 넘게 추방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네. 어찌 보면은 이민 정책보다도 더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꾸준히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해온 관세 문제입니다. 역시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맹국이든 아니든 보편 관세는 일단 두고 하고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뭐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이게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는 이제 관세죠. 네네. 뭐 소위 말해 국세청 말고 엑스터널 리뷰 서비스라고 하는 대외 수입청을 세워가지고 이런 관세들을 얼마든 걷었는지 아마 통계까지 발표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새로운 조직도 만들 계획이고 여러 동맹국들이든 이런 나라들한테 10%에서 20% 정도 관세는 기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수입품이 60%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네.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를 하게 마련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1945년 이후에 이제 포스트 1945 체제가 자유시장 경제 오픈도어 폴리시입니다. 자유무역을 해서 네. 전 세계가 이득을 보자. 바로 미국이 기치를 내세웠던 그런 세계화 정책을 미국이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이걸 지키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사실 중국은 이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히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한 관세를 통해서 본인의 업적을 지금 얻으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 멕시코 같은 데는 불법 이민자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 관련해서 관세를 갖고 이걸 또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들어봤지만 관세를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면서 네네. 트럼프는 이걸 자기의 어떤 아이콘, 심볼 해가지고 성공의 어떤 표상으로서 공약 이행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금
추진력을 가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뭐 관세라고 하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름답겠지만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단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종전 관련된 공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장담하기를 내가 취임하면 취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그거는 조금 뭐랄까 뻥이 좀 가미되어 있는 물 건너간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러한 전쟁의 양상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저희가 신기할 정도로 네네. 젤렌스키가 자존심만 보면 트럼프 후보실에 안 만났어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미 가서 자기를 돈만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캠페인에 이미 접촉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본다라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를 오히려 지금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4시간은 아마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종전 협정의 어떤 호스트로서 역할을 잘 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경제 지원이라든가 무기 지원에 대한 불만들은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해리스 바이든을 우크라이나한테 퍼주기만 하고 전쟁도 못 끝내는 무능한 외교 정책이라고 트럼프가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푸틴 대통령과 이미 회담도 예상을 할 정도로 네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1호 외교안보 성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의 예상이 우리가 거의 맞았다. 네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에너지와 기후 분야 공약 한번 살펴볼 텐데요. 취임 첫날부터 화석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완전 반대로 갑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파리 기후 협정에 다시 가입을 했고요. 네네. 관련한 전기차라든가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진행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후 변화 자체를 사기극이다. 음모론이다. 네네. 이거는 석탄 시장을 탄압하기 위한 좌파의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하면서 일기 때도 파리 협정을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 사용하는 석탄 관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부흥을 할 것으로 네네.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 반대에 있는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네.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꾸려고 했잖아요. 전기차로 바꾸려고 했던 바이든의 정책들, 그리고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규제 정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때 다 뒤집어지면서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킨다든가 전통적인 석탄, 철강 산업들, 그리고 가스 산업들을 전부 다 키우는 석유, 가스, 시추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고 전 세계 유럽 국가, 특히 천연 이런 클린 에너지를 주도하던 이후에 어떤 정책들도 제동이 걸리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은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기후 같은 것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하자 이런 기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외교, 대외 정책 분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일궈온 동맹 중심 그 대외 정책의 큰 틀을 트럼프가 또 흔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타겟은 꽤 오랫동안 얘기했죠. 나토입니다. 네네. 나토. 무임승차론의 핵심 타겟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거론을 했었는데요. 나토한테 보통 이제 3% 정도라도 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까지 강요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지금 사실 저도 작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네네. 나토 본부에서 걱정하는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들의 직장이 잘리거나 일자리가 줄거나 아니면 이런 부담금 때문에 나토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고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유럽은 폼나게 살롱에 앉아서 평화를 얘기하고
미군들은 진흙탕에서 훈련 받으면서 유럽을 지켜준다. 이게 미국 사람들 듣기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라크 전쟁부터 이거는 계속됐어요. 네네. 네오콘들이 유럽하고 우리는 이제 이별했다. 이라크 전쟁이 옳지는 않더라도 네. 너네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네오콘들이 나토하고 우리는 이제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트럼프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네. 이걸 트럼프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행정부 때 이제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무임승차론들을 내세우면서 유럽을 손을 보겠다. 유럽의 국방비를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탈퇴까지도 하겠다라고 이제 소위 협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네네. 면에 있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네. 방위분담금 증액이라든가 네네. 동맹 어떤 회의론 같은 것들도 같이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와 같은 트럼프의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행정명령들을 뭐 총평을 갖다 해주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도 아까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속지주의. 네, 근데 헌법 때문에 그걸 없애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네.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 LA에서 얘기 나는 거 막겠다. 네. 아예 정확히 중국 한국이라고 이름도 거론을 했어요. 아. 산후조리원 다 폭파시키겠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네네. 그런 행정명령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행정명령들도 많이 이기저기티브 오더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시행령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관세라든가 불법 이민자 관련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여론전을 펼쳐서 시간이 법안이 지체가 되면 이런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공약들을 이행함으로써 네네. 중간 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사실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 2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불렀어요, 최근에. 네네. 우린 돈이 없는데. 근데 예, 지금 뭐 분담금을 100억 달러 정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9배입니다. 9배. 네네. 우리가 줘야 할지 지금 이걸 지으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사실 우리 뭐 국내 정세 어지럽긴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국민들 간에 이제 합의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관세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끼지만 네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기회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수출이라든가 방산 수출에 대한 트럼프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서 네네. 사실상 물밑에서 어떤 나눠먹기 시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임 문제나 이런 게 없도록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현을 해야 되고요. 네네. 우리가 계속 줄 수만은 없습니다. 주는 네. 거는 폼나게 주고 받는 거는 뒤에서 여러 가지 시장과 관세와 이런 반도체라든가 양보를 끌어내므로써 결국은 트럼프는 외부적으로 지켜주고 우리는 실속을 챙기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해야 되고요. 네네. 만나는 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어떤 이야기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얻은 상태에서 만날 것이냐. 네네. 그리고 트럼프도 다 거래만 중시한다고 하는데 거래만 갖고 집권하지 않았어요. 마가라든가 워크컬처, PC컬처에 대한 전쟁. 네네. 이거는 실속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전반적인 미국 내 정서를 살펴보고 트럼프와 같은 랭귀지로 같은 철학을 좀 최소한 공감을 해줘야 된다. 네네. 동의는 안 하더라도 네네.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돈 하고 접근하면 거기도 사실은 그냥 얘는 돈밖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네. 미국 사회 변화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역대급 대미 흑자를 기록 중이니까 100억 불까지는 몰라도 그 SMA 자금, 그 방위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그 압박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위 분담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고요. 한번 네네. 겪었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문제들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 대대적인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